시작하시죠. 네. 그러면 네, 발표를 오랜만에 해서 지금 약간 감이 잘 안 오는데 일단 시작을 하겠고요. 지금 제가 오늘 하려는 주제는 이제 어, 어퍼어프 플레인에서 지오데식들이랑 이제 컨티뉴드 프랙션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 내용을 이제 캐롤라인 시리즈의 1985년 페이퍼에 이제 기초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렇게까지 옛날부터 있었던 건 줄 몰랐는데 이제 1898년에 버코프랑 이제 하다마드 때부터 이제 그 지오데식을 이 코딩이라는 이제 그 과정을 따라서 이제 좀 간략하게 하기가 그렇고 다루기 이제 좀 쉽게 아니면 좀 다른 관점으로 이제 표기를 하는 걸 이제 연구가 이미 진행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것도 이제 심볼릭 다이나믹스의 내용에 이제 기초를 해서 적당한 이제 코딩을 찾아가지고 지오데식을 나타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컨티뉴드 프랙션을 이제 컨티뉴드 프랙션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일 예정이고요. 네, 사실 이제 그 제가 오늘 가져온 정리가 저 페이퍼에서 세 개가 있는데 증명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넘어가는데 이게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증명이 굉장히 직관적이어가지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제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어퍼 플레인에서 이 하이퍼볼릭 매트릭이 주어진 거를 어, 배경으로 이제 하고 그 위에서 이제 아이소메트리 그룹이 PSL2R인 것도 우리는 이제 익숙하죠. 그래서 이제 PSL2R은 이제 SL2R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덴티를 이제 잘라준 거고 이제 이것이 어퍼 플레인에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 이렇게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 형태로 이제 작용하는 것도 다들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어퍼 플레인의 유닛 탄젠트 번들을 이제 볼 건데 근데 이 유닛 탄젠트 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저 PSL2R이랑 이제 아이소모픽하다는 게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고 이것은 이제 H2에만 이제 해당을 하고 H3부터는 어림이 없는 소리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오데식 플로우 정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때 우리는 라이트 트랜슬레이션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이제 PSL2R과 그리고 이제 H2의 이제 아이소모픽한 어, 그 관계에서 오는 그런 식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데식 플로우를 이렇게 AT로 이제 표기를 하고 이제 생각을 할 건데 근데 사실 이제 저게 지금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백그라운드이고요. 그리고 이제 H2의 유닛 탄전트 번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감마라는 finitely generated fusion 그룹으로 이제 어, SH2를 이제 잘라준 거를 이제 SM으로서 이제 생각을 할 건데, 그러니까 즉 이제 감마 H2 마드 감마가 이제 M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M이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볼 마듈러 서페이스에 해당을 할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감마를 제네럴하게 이제 표기를 했지만 우리는 사실상 이제 PSL2R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퓨전 그룹이 뭐예요? 네, 네. 퓨전 그룹이 뭐예요? 퓨전 그룹이 PSL2R의 디스크리트 서브 그룹이요. 제가 아, 네, 그걸 설명 안 알겠습니다. 했군요. PSL2R이었군요. 이게 우리는 이제 감마를 PS2R이 아니라 이제 G로 이제 생각을 할 건데 PSL2G도 finitely generated discrete subgroup of PSL2R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위에서 정의한 이제 지오다시 플로우 파이 틸다 t가 이제 있을 때 이걸 이제 파이로 내려줬을 때 이제 파이 t로 잘 이제 내려지고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m 위에서 이제 지오다시 플로우에 이제 해당을 하겠고요. 그때 이제 프로젝션 맵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거 이제 뒤에서 뭐라고 그러지? 개눈 감추듯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감마를 이제 PSL2Z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얘를 이제 마듈러 그룹으로 이름을 이제 붙였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잘라준 게 사실은 이렇게 싱글러리티 두 개를 갖고 이제 컷업 하나를 가진 이런 모양이 이제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어렵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이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하는데 심볼릭 다이나믹스에서 이제 코딩을 생각을 하려면 크로스 섹션이라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섹션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린 뒤에서 생각을 해볼 것은 어퍼 어퍼 플레인에서 그 그 이미지너리 축 그것이 이제 크로스 섹션이 될 건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제너럴하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SM 위에서 모든 이제 almost every 지오데식들이 어떤 이제 라인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사실 라인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셋일 수도 있고 근데 거기 그곳을 이제 무한히 이제 많이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가는 그런 집합을 이제 크로스 섹션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겠고 근데 이제 크로스 섹션 하나가 이제 정의가 되면 이제 first return time 펑션 같은 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것도 되게 직관적인 게 크로스 섹션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지오데식 플로우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베이스 포인트를 이제 정한다면 그리고 그 뭐라고 하지 오리엔테이션이 이쪽이라면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 부분이 하나가 이제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을 바로 이제 찾아주는 게 이제 first return time 펑션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만약에 이제 시간 t에 다시 이제 리턴 한다면 이 v에 대해서 이제 정해진 이제 지오대식을 생각을 이제 했을 때 그 fv라는 것은 그 시간을 이제 주는 그런 함수로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크로스 섹션 위에서 이제 정의가 되는 펑션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irst return map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이 뒤에서 이제 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그림은 이제 H2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이제 크로스 섹션 X가 있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위에서 이제 정의한 first return time을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그래서 크로스 섹션 X의 원소 이제 V가 있을 때 이제 시간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제 FV라는 이제 시간에 도달했을 때 이 점이 되겠죠. F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아이덴티파이를 시킬 건데 어느 점이랑 아이덴티파이를 시킬 거냐면 이 RV로 이제 주어지는 점이랑 이제 올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또 이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RV라는 점은 파이라는 지오데식 플로우에 저 first return time만큼 흘려준 그 점을 이제 그 점이라고는 이제 벡터죠. 그 벡터를 아이덴티파를 이제 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제 만약 이제 H2 위에서 이제 크로스 섹션 하나를 그 마듈러 설페이스에서 크로스 섹션 하나 이렇게 정해졌을 때 이렇게 흘려 보내준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렇게 점이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처음 만나고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바로 이 부분을 아이덴티파를 이제 시켜주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그 X가 네. 몇 차원인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지금 이거는 이제 그냥 그래프고요. 우리가 이제 다룰 크로스 섹션 X는 1차원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까 그림에서 이제 크로스 섹션이 네, 어떤 스피어에서 아크처럼 표현됐는데 네네, 지금 크로스 섹션의 정의는 어떤 유닛 탄젠트 번들 안에 서브셋이잖아요. 네네네, 그러, 그러면은 네. 사실은 거기 위에 살고 있는 유닛 탄젠트 벡터들의 집합인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그림으로 만약 표현을 한다면 그냥 이제 베이스 포인트들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표현하는 아, 거고, 네네. 그래서 그러면 밑에 그린 그림은 베이스 포인트를 따라서 네네. 그러면은 벡터는 어떤 고정된 한 방향인 거예요. 벡터는 이제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마듈러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정의를 할 건데요. 그때 그 벡터들이 따로 이제 정의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어떤 어,
H2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잠시만요. 이제 0부터 1 사이에 있는 이제 이 구간 내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지오대식들을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크로스 섹션이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마들러 그룹으로 이제 잘라주면 이렇게 무한히 이제 정수점마다 있을 텐데 이 라인이 그래서 이 라인을 이제 통과를 하면서 이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그런 애들만 이제 바라볼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벡터들의 방향에 이제 제한이 좀 생기는 거겠죠. 만약에 이제 이게 이 안쪽으로 떨어지거나 하면 이제 벡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이 어, 해당이 안 되는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 벡터 방향이 달라지면 퍼스트 리턴 타임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네, 했었는데.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이 first return time은 이제 이 벡터 하나가 이제 정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지오대식 하나가 정해지고, 그때 이제 값이 제각각 다 달라지는 네, 음, 그런 애들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지오데식에서 almost everywhere, almost all 지오데식이라고 썼잖아요. 네, 네, 네. 어떤 센스로 almost every예요? 아, 지금 여기서 이제 제네럴 세팅이고 마듈러 서페이스에서는 딱 두 개만 빼고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almost all이란 걸 어떻게 정의해요? 지오데식을 다 모아놓은 스페이스에 매저를 주나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그 매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페이퍼에 안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파이나이트만 제일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카운터블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카운터블까지 해당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카운터블까지 해당을 해요. 이게 제가 설명을 앞에 잘못했는데 두 개만 제외하고는 다른 얘기고 지금 잠시만요. 만약에 지오대식이 그 유리수점이 아니라 이따 페리 테셀레이션이라는 걸 할 건데요. 그러니까 테셀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H2에 이제 적당한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음,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제 이것이 마들러 그룹의 펀더멘털 도메인에 이제 해당을 하는데 테셀레이션을 이라는 거 이제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걸 좀 다르게 해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쪽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이걸로 잘라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H2에서 이제 적당하게 나눈 이제 파티션 같은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이 하이퍼볼릭 트라이앵글의 이 사이드에 해당을 하는 이 지오대식들 같은 경우에는 저 크로스 섹션을 이제 무한히 감지 않고 어, 그 시클릭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클로즈드 지오대식이 이제 돼가지고 그래서 U 한 번만 이제 감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경우를 이제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저게 네 그냥 카운터블계를 제외하고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네네 어느 경우에서나?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요? 네네. 근데 네, 아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면 다르게 매저를 정의를 뭐 특별하게 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카운터블 혹은 이제 파이나이트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플로우라는 거를 정의를 하는데 이제 스페셜 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지오데식 플로우를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스페셜 플로우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오데식 플로우가 하나 있을 때 V랑 S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거죠. 이 위에 있는 이 점이
지오데식 플로우에 의해서 이제 t만큼 이동을 한다는 건 그냥 저 위에서 그냥 두 번째 코오디네이트에 t만큼 이제 더해준다라는 간략하게 이제 표기하려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이랑 똑같이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이제 저 first return map RV에 V랑 이제 FV 잠시만요. FV만큼 이제 간 거를 이제 여기 이거랑 이제 아이덴티파를 이제 시켜준다라는 내용이 있고 네 지금 말이 계속 꼬이는데 그래서 이제 first return map을 이제 정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페셜 플로우를 정의를 해요. 이렇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면서 이거 뒤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마듈러 서피스에서 어떻게 하는지 나올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너무 그 일반적인 정의를 설명하려니까 잘 안 잡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심볼릭 다이나미컬 시스템에서 shift라는 걸 볼 건데 shift랑 네. 그래서 이제 any finite countable 알파벳일 때 여기서 이제 G에서 주는 이제 펑션 스페이스 같은 걸 그러니까 수열의 공간을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이것이 갖고 있는 토폴로지는 이제 프로덕트 토폴로지고요. 근데 이때 시그마라는 맵을 정의합니다. 이 시그마는 x가 이것의 이제 원소일 때 i 번째를 i 플러스 1로 이제 밀어주는 그래서 이제 한 칸씩 수열을 이제 한 칸씩 밀어주는 이제 맵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그마까지 이제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NG 시그마를 그 유명한 이제 베르놀리 시프트라고 이제 부르고 이 NG 안에 있는 클로즈드 시그마 인버리언트 서브셋을 심볼릭 다이나미컬 시스템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뒤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컨티뉴드 프랙션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지오데식 플로우랑 이제 심볼릭 다이나미컬 시스템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이것에서 어떻게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지 볼 건데요. 이것들에서 그래서 적절한 이제 크로스 섹션 이제 C를 찾은 다음에 이제 코드를 하면 그때 스페셜 플로우랑 이제 심볼릭 다이나미컬 시스템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크로스 섹션 이제 C를 찾기 위해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페리 테셀레이션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페리 테셀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퍼 플레인에서 이제 아이디얼 트라이앵글로만 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타일링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조각들을. 그래서 아이디얼 트라이앵글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이제 벌티스들이 이 바운더리에 이제 놓여 있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마듈러 그룹으로 잘라주게 되면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이제 세 개의 그 꼭지점이 전부 다 이제 커습에 위치를 하게 되는 그런 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고 이 페리 테셀레이션에서 특별한 점 하나가 그 아이디얼 트라이앵글의 벌텍스들을 이제 모두 모아주면 걔네들이 이제 유리수랑 이 무한대를 이제 포함한 이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이제 이 부분이 SL2Z의 이제 펀더멘털 도메인에 해당을 하면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테셀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맵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 페리 테셀레이션을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페리 시퀀스로서 이제 벌티스들을 표현을 하는 건데 F1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제 유리수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떤 큐분의 이제 P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제 P랑 Q의 이제 절대값이 모두 이제 M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걸 이제 FN이라는 이 시퀀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인피니티, 인피니티 그리고 마이너스 1, 1, 0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해당을 하겠고요. 그리고 F2가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해당을 하게 되고 F3는 네, 이거랑
이거랑 이거에 이제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f&를 이제 찾아주면 이제 그것들이 아이디얼 트라이앵글들의 벌틱스들을 이제 모두 나타내주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네. 마이너스 무한대가 무슨 의미가 있어서 쓰신 건가요? 어, 인크리징 오던데 무한대가 양쪽에 있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랑 무한대가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여기서 그러네요. 잠시만요. 제가 그 페이퍼에 있는 노테이션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필요 없네요. 왜냐하면 지금 H2 위에서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를 생각 안 하니까 네, 딱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무한대만 생각을 해도 충분할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저렇게 이제 정의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이드들이 이제 각각이 다 지오대시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Q분의 P랑 이제 Q 프라임분의 P 프라임이 이제 어떤 이제 유리수들일 때 얘네들이 이제 페리 테셀레이션 안에서 이 아이디어 트라이앵글들의 사이드로 이제 연결이 된 것과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그것의 이제 디터미넌트가 매트리스로 표현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1에 해당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제 SL2G의 원소에 해당을 한다는 거겠죠. 그거는 이 위에서 이제 지오대식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앞에 있는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 내용에 연결지어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는 결과고요. 네, 네, 페리 테셀레이션을 일단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커팅 시퀀스인데 이걸 이용을 하면 이제 사실상 이제 바로 뒤에서 이제 보일 내용들을 어, 거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바로 이제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크로스 섹션을 이용해서 이제 코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로스 섹션이 어떻게 이제 정하는지에 따라서 코딩이 다 달라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너리 축을 중심으로 이제 크로스 섹션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I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런 라인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레프트랑 라이트라는 어떤 뭐라고 할까 레이벨링이 주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 거냐면 지오대식 하나가 이렇게 테셀레이션을 이렇게 지나갈 때 커습의 방향에 따라서 레프트랑 라이트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따라 걸어갈 때 왼쪽에 커습이 왼쪽에 있으면 레프트로 이제 레이벨링을 할 거고 라이트에 있으면 어, 오른쪽에 있으면 라이트로 이제 레이벨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듈러 서페이스 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커습은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레프트가 주어지게 되고 이 부분에서 이제 또 가니까 레프트로 마찬가지로 주어지게 되고 이렇게 레프트로 간 다음에 이렇게 찍고 올라왔을 때 이번에는 이제 라이트로 이제 주어지게 되는 이제 이런 그림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H2 위에선 이제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서만 그 출발점을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가게 되면서 이 크로스 섹션 하나를 이렇게 지날 때 이 부분 위는 이제 다 L이 되고 이 부분 위가 이제 다 L이 되는 게 또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형식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continued fraction에서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을 이 부분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만약에 지우대식이 아주 커지게 되면 이 부분 값이 이제 그 continued fraction의
정수 부분에 어떤 근사치 같은 게 이제 되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이름이 뭐였지? 크로스 섹션을 네, 정수 더하기 실수 i로 주겠다는 거죠. 어, 그러면 네, 정의상 almost all geodesic이 얘네랑 무 한 번 만난다라는 건데 네, 네. 실수 두 개 아무거나 찍고 원을 그리면 유 한 번 만나잖아요. 음, 지금 그림에서 그린 것처럼 이 네. 보라색 원이 유 한 번 만나는데 이게 유리수의 성질은 아니잖아요. 아, 크로스 섹션을 지금 여기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정수 더하기로만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이드를 크로스 섹션으로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 밑에서 이제 이런 애들들이 다 크로스 섹션 이제 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테셀레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H2를 이제 다 잘 이제 채운 거니까 그러니까 저 사이드 하나를 크로스 섹션으로 이제 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도 이제 다 설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그냥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것 중에 보라색 빼고가 다인 거죠. 네, 그러니까 보라색은 얘네들은 이제 특별한 애들이고 지금 보면 이제 이 아래도 R로 이제 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날 때도 이제 다 사실 이제 크로스 섹션하고 이제 교차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도 다 그 바이 인피니트 R과 L의 이제 시퀀스가 이제 다 이제 주어지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레이벨링이 PSL2Z의 액션에 이제 인베리언트 하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오데식 감마 바를 이제 마듈러 서피스 M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이제 크로스 섹션이랑 이제 같이 생각을 하면 이것이 이제 PS2Z의 액션으로 이제 잘라준 거니까 이게 다 이제 중첩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무한히 저 크로스 섹션하고 이제 만나는 형식으로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이제 되는데 R과 이제 L에 대해서 지금 바로 위에서 이렇게 L을 이렇게 세 번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R을 만났으니까 이 경우에는 뭐 앞에는 점점점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이 이제 되는 식인 거죠. 그래서 바로 위에서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 N0, N1, N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코딩을 생각을 할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코딩이라는 거는 이 익스포넌트를 이제 추출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딩 시퀀스가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바이 인피니트가 돼야 되는데 터미네이트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터미네이션이라는 거는 이것이 끝날 때가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나냐면 이렇게 유리 수점을 끝점으로 이제 가질 때 그때 이제 저 시퀀스가 이제 아예 그냥 끝나버리게 되고요. 그 경우에는 표기를 페이퍼에서 이제 감마가 아니라 방향에 따라서 R 인피니트나 L 인피니트를 썼는데 어, 주요하게 이제 다뤄줄 내용은 아니고 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무한히 이제 지나가는 잘 정의된 애들을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크로스 섹션 위에 크로스 섹션을 이제 지금 S로 이제 표기를 했는데 이 위에서 이제 만나는 어떤 베이스 포인트 같은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X로 표기했는데 이 X를 하나 이제 정하고 나면 아까 위에서 R과 L에 있는 시퀀스 안에 이제 넣어서 그 포지션을 지정을 직접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x가 change from r to l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것은 rn 제로승에서 뭐 ln 원승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방향이 이제 바뀌는 거를 생각을 하겠죠. r에서 l을.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체인지 타입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체인지 타입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려는 거는 뒤에서 이제 적당한 베이스 포인트를 생각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정의를 지금 하고 뒤에서 이제 같이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대로 L에서 R로 가는 거는 change of type이라고 안 하나요? 그것도 체인지 오브 타입인데요. 지금 아까부터 표기를 하고 있는 게 rn0랑 ln1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무조건 이제 r이 위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l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게 공통된 현상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l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r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우대식이 어느 음수 쪽으로 뻗어 나가거나 양수 쪽으로 뻗어 나가거나의 차이에 따라서 L이 먼저 나오냐 뭐 R이 먼저 나오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시메트릭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양수 쪽으로 나가는 거를 주요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A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할 건데 이 A는 H2에 있는 지오대식들의 이제 집합인데 감마 인피니티라는 거는 이제 A의 지오대식 t가 있을 때 t를 이제 t를 양의 무한대로 이제 보냈을 때 이걸 이제 감마 인피니티로 표기를 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음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감마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표기를 할 건데 그 끝점들이 절대값이 이제 1보다 큰 데 있는 거랑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는 걸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이제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애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고요. 이렇게 나가는 애들만 생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고 이렇게 이제 A를 이제 정의하게 되면 이제 A 안에 있는 모든 값만은 이 IR하고 인터섹트를 하게 되는데 그 인터섹트하는 점에 이제 베이스 포인트를 푸식 감마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민이 형 질문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감마는 이 푸식 감마를 체인지 타입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푸식 감마를 이제 지나는 순간 R에서 L로 혹은 L에서 R로 그 타입을 이제 바꾸게 되고요. 네, 그래서 뒤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표기를 할 게 이제 U 감마라고 하면 이제 이 푸식 감마에서 있는 벡터로서 유닛 탄젠트 벡터로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유닛 탄젠트 번들이랑 같이 이제 생각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X를 이제 크로스 섹션으로 생각을 하는데 위에서 이제 S로 표기한 거는 마듈러 서피스에 있는 베이스 포인트들에 해당을 하는 건데 이제 X로 표기라는 것은 유닛 탄젠트 번들 위에서 이제 벡터들하고 이제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섹션을 X로 이제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지오대식 감마랑 그리고 이제 푸식 감마랑 almost 이제 호메오몰피즘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것이 첫 번째 띠오럼에 해당을 합니다. 세팅을 이제 저렇게 했는데 이제 컨티뉴드 프랙션이랑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지오대식들의 집합 A에서 크로스 섹션 X로 이제 가는 맵을 I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 I 감마를 이렇게 파이 U 감마 U 감마는 이제 그 유닛 탄젠트 번들의 원소였죠. 그래서 이제 베이스 포인트에 해당을 하는 점을 이제 주는 베이스 포인트가 아니라 그 마듈러 서피스 그러니까 마듈러 서피스의 유닛 탄젠트 번들로 이제 내려주는 파이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크로스 섹션으로 가는 맵이 서젝티브이고 컨티뉴스이고 오픈이라는 건데, 근데 이것이 이제 인젝티브가 깨지는 점이 지금 정의에서는 이제 이렇게 테셀레이션을 생각을 하면 이제 이 지오대식에서만 이제 깨진다라는 거죠. 이쪽이랑 이쪽이 이제 구별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정의를 감마 인피니트를 위에서 생각한 그 R과 L의 시퀀스랑 같이 생각을 하면 이 익스포넌트에 해당을 하는 애들을 컨티뉴드 프랙션으로 해줬을 때 그것이 이제 감마 인피니트에 해당을 한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감마 마이너스 인피니트의 인버스의 마이너스를 이제 곱해준 이 형태가 왼쪽에 시퀀스의 왼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컨티뉴드 프랙션으로 이제 내려줬을 때 그때와 이제 같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커팅 시퀀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게 얘네들인데, 커팅 시퀀스가 끝난다는 거는 이제 컨티뉴드 프랙션이 끝나는 거랑 같은 얘기이고, 컨티뉴드 프랙션이 이제 끝난다는 거 이제 그것이 이제 레셔널이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유한히 이제 감게 되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무한히 감지 않는 거죠, 저 크로스 섹션을.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부분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애들만 생각했는데, 이제 이쪽으로 가는 애들을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뒤집힌 형태로서 정의가 이제 주어진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래서 티어럼 A의 이제 결과로서 알 수 있는 게 어떤 두 지오대식이 커팅 시퀀스가 이제 커팅 시퀀스가 이제 같다면 이제 그 지오대식들은 코인사이드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이게 티오럼 A에 해당을 하는데, 저거 이용을 해서 이제 심볼릭 다이나믹스 내용이랑 이제 결합을 하면 뒤에서 티오럼 B랑 이제 티오럼 C를 얻게 되는데, 잠시만요. 지금 너무 버벅이는 것 같아서 10초만 좀 숨을 고르겠습니다. 좀 생각을. 지금 11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오랜만에 발표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사소한 질문인데 네네. 그 H2로부터 모듈러 서피스를 인듀스라고 지금 지오대식을 살펴보는 이 과정에서 네. H2가 어떤 점이 스페셜한 거예요? H2가 스페셜한 것보다 이제 그 심볼릭 다이나믹스 내용이랑 이제 코딩 같은 경우는 아마 차원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바라보는 것은 이제 H2의 이제 바운더리가 이제 실수잖아요. 어퍼 플레인에서 그 부분에서 컨티뉴드 프랙션을 이제 생각을 하려는 거니까 이제 H2가 이제 자연스러운 세팅이 되고, 그 그러니까 외에 이제 일반화를 위한 구체적인 관찰로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건가요? 어떤 거요? 일반화를 위한 구체적인 관찰로서 일단 H2를 좋은 모델로서 보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컨티뉴드 프랙션을 생각을 하려니까 이제 H2가 네, 자연스러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보고 받는 느낌은 네, 더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받는 느낌.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continued fraction을 보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정수를 더하고 분의 1을 하고 정수를 더하고 분의 1을 하고 정수를 더하고 이걸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SL2G의 그 제너레이터 두 개를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수 1 더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g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H2의 특별한 점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거의 아이소메트릭 그룹의 적당한 디크리스 सब그룹이 SL2G가 되는 것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SL2G에서 테셀레이션을 이제 페리 테셀레이션을 특별한 걸로 이제 줬는데 만약에 테셀레이션을 이제 다르게 주면 얻는 컨티뉴드 프랙션도 다르게 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화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막 뭐 even continued fraction, odd continued fraction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쪽은 아직 잘 몰라서 그리고 이제 그 SL2 R이 아니라 뭐 SL2 그 리얼 하이퍼볼릭 플레인이 아니라 컴플렉스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도 이제 컨티뉴드 프랙션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쪽도 최근에서야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어려워서 그 부분은 잘 모르고요. 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 컨티뉴어스 프랙션의 정의가 정확하게 뭐예요? 컨티뉴드 프랙션 정의는 이제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가진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n 아이들이 정수에 이제 들어가는 형태인데 실수에 있는 모든 원소를 이제 이렇게 컨티뉴드 프랙션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컨티뉴드 프랙션으로 표현하는 게 어떤 이제 무리수, 그러니까 유리수들은 이제 이게 분수가 유한번 안에 끝나고 무리수들은 가장 빠른 근사치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적의 임의의 ni를 다 선택해도 언제나 웰디파인이 되나요? 네, 안 된다라는 내용은 들어보지 않았어요. N3부터 0을 주고 N2를 마이너스 1을 주면 정의가 안 되죠. 네네. 그렇게 분모 부분이 이제 0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이제 잘 정의가 됩니다. 컨버전스 같은 것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죠. 아니요, 감이 없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런 걸 왜 저 들여다보는 되게 거지? 하는 저 질문. 되게 초반에 물어봤을 되는데 네. 저에게 너무 어려운 토픽이라서 퍼스트 리턴 퍼스트 리턴 타입 같은 게 잘 정의되나요? 항상 만나야 되는데 이게 크로스 네. 섹션을 항상 그러니까 제가 약간 정의를 좀 정확히 이걸 하고 있진 않지만 잘 정의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테셀레이션을 생각을 하면 항상 잘 정의가 이제 되는 게 그러니까 그 잘 정의가 되는 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A라는 그 그룹이 아니라 셋 같은 걸 이제 정의를 한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저는 지오데시 이렇게 이야기 진행되기 전에 되게 초반에 정의를 하신 거 보면서 잘 정의되나? 그러니까 이게 정의 수준에서 조금 우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아마 세팅에 따라서 정의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도 이제 그 어퍼 플레인의 지오데식에 해당을 하는데 이러면 아예 이제 그 퍼스트 리턴 타임이 없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일 테니까 뭐 이쪽으로 다 되려나? 생각을 사실 거기를 잘 안 해봤는데 근데 이런 애들 애당초에 지금 제일 하는 세팅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 정의가 잘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발생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세팅에서는. 이게 지금 H2가 아니고 다른 매니폴드라면 이게 아예 그 시작부터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궁금한 게
그 퍼스트 아니 뭐더라? 그 크로싱 섹션은 네. 과거 방향으로 가거나 미래 방향으로 갈 때 둘 다 인피니트하게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크로스 섹션이 아닌 다른 이런 직선, 반직선들은 한쪽으로 갔을 때는 요 한 번만 만날 것 같은데, 네, 그 방향으로 가면. 근데 안 만나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게 uncountably many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크로스 섹션, 잠시만.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고 있는데, 여기로 이제 지금 크로스 섹션을 생각을 했잖아요. 이 라인을. 네. 근데 이 라인 위에서 이제 이런 지오대식들만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만 이제 따로 떼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크로스 섹션이 이제 되는 거죠. 걔네들을 이제 크로스 섹션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 애당초에 정의해서 이제 제외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걔도 근데 지오대식인데, 지오대식의 전체를 생각을 하는 거가 아니고, 아, 네, 이걸 만족하는 지오대식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한 번,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한번 만나면 이제 무한히 계속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사실 저는 이게 이 방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들여다봤다가 이걸로 한번 말해봐야겠다 했는데 아이디어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디어가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컨티뉴어스 프레션 찾아봤는데, 네, 임의의 양의 실수를 그 양의 정수만 이용해서 유니크하게 나타낼 수 있대요. 그래서 양, 그러면은 지금 하는 거랑 똑같은 세팅 아닌가. 그래서 0이 들어간 상황은 어차피 여기서 고려 안 되잖아요. 네. 워드를 가장 간단하게 써야 되니까.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뭐 0을 고려하는 거를 보긴 했었는데 제외하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교수님한테 그런 질문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컨티뉴어스 프랙션 처음 봤었을 때 몇 년 됐는데, 네, 이게 이제 모든 실수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존재성을 이제 어떻게 아냐, 약간 그게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네, 네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뭐라고 그때 받은 대답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약간 좀 철학적인 내용이었어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잘 비주얼라이즈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몇 번 그렇죠. 만나는 패턴 가지고 실수 정의하는 거니까. 실수가 참 모르잖아요. 아무도 정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와닿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아니, 네. 근데 실수를 애초에 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가르치기 위해서도 저희는 실수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그렇죠. 엄청난 신나는 그래서 교수님한테도 약간 철학적인 대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약간 아는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네. 그래서 심볼릭 다이나믹스 내용 다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위에서 이제 정의를 했던 이제 first return time하고 first return map을 통해서 이제 보는데, 앞에서 이제 그 시퀀스가 터미널이 되는 경우를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0과 1 사이에서 출발점을 갔는데 어떤 이제 유리수에서 이제 끝나는 애들이 시퀀스가 이제 그냥 턱 하고 이제 끊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외를 하고 크로스 섹션의 원소를 또 다시 이제 리파인을 합니다. 그래서 X 스타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제를 해서 이제 생각을 할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원하는 대로 무한히 이제 만나면서 크로스 섹션하고 이제 무한히 이제 잘 만나고 시퀀스도 이제 무한히 잘 주는 그런 애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지금 정의가 잠깐 저도 헷갈리는데 음,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무한히 만나는 게 정의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져서 크로스 섹션하고 무한히 안 만나는 꼴이 돼서 X의 정의에서는 무한히 감지 않는 애들도 이제 포함을 하는 것 같고 그걸 제외시키기 위해서 X 스타를 다시 재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크로스 섹션을 정의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이런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서 집합을 특별하게 생각을 해준다라는 정도로만 지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마듈러 서피스 M 위에서 있는 지오데식이 커팅 시퀀스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질 때 그리고 X가 이제 크로스 섹션들의 이제 베이스 포인트 S 위 안에 있는 원소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시퀀스를 다시 이제 표기를 할 수 있죠. X의 위치에 따라서. 근데 위에서 퍼스트 리턴 맵을 왜 정의했었냐면 이런 식으로 R을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 사실 이제 RX라는 게 이 커팅 시퀀스 안에서 어떤 시프트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는 내용 때문인데요. 그래서 R을 한번 작용을 시키고 나면 X가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컨티뉴드 프랙션에서 어떤 시프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심볼릭 다이나미컬 시스템을 정의를 하는 데 쓰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지오데식 하나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크로스 섹션이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R을 통해서 이제 보냈다라는 거는 지오데식도 바뀌게 되는데 이 점이 이제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오데식이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처음 이제 만나는 점이 여기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지오데식이 재정의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네. 소수 부분 보겠다는 거죠. 그쵸. 네. 컨티뉴드 프랙션이 실수 하나 주면 정수 부분이 있고 소수 네. 부분이 있는데 분의 네. 1 하면 정수 생기니까 그거 떼고 다시 소수 부분 보고 이거 반복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오데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인 것 같고 네. 그러면 지오데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얻는 이점이 뭐가 있어요? 일단 그냥 이건 제 이해여서 약간 좀 소설일 수도 있는데 그 H2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이퍼블릭 다이나믹스에서 보는 플로어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니포턴트 플로어랑 이제 지오데식 플로어가 있는데 그런데 유니포턴트 플로어 같은 경우는 레트너라는 수학자가 이제 굉장히 이제 잘 클래시파이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좀 잘하고 있는데 지오데식 플로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뭐라고 그러지 막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리지디티 같은 것도 없고 되게 막 뭐라 그럴까 엄청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되게 네, 복잡해요. 엄청 복잡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컨티뉴드 프랙션하고 연결을 지으면 이제 지오데식 플로우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 싶은 게 컨티뉴드 프랙션인 게 아니라 컨티뉴드 프랙션을 통해 뭔가를 알겠다.
양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수론 쪽을 이제 바라볼 때는 지오데식 플로우의 성질을 이용해서 컨티뉴드 프랙션 이제 보면 알게 되는 게 오늘 사실 다루고 싶었던 주제 중 하나였는데 제가 가져오지 못한 게 단위의 코레스폰던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오데식 플로우를 이제 흘려줬을 때 오빗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주어진 실수가 어프로시메이션이 유리수로 얼마만큼 잘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어, 오빅과 이제 어떤 수의 성질을 연결해 짓는 코레스폰던스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지오데식 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컨티뉴드 프랙션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수의 성질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반대 지, 방향도 가능한 것 같고요. 지금 그 발언 덕분에 네. 발표 2편이 생기게 되겠네요. 어, 되게 궁금해지는데. 사실 단위 코레스폰던스가 정말 재밌긴 한데 저- 저도 예, 교수님한테 인턴하면서 적어보면서 저런 게 다 있구나 약간 싶었던 건데요. 네, 좋아요. 네, 경모가 잘 정리해준 대로 이 R이 이제 시프트 맵으로 작용을 하고 아까 말해준 컨트롤 프랙션에서 뒤집고 이제 정수 부분을 이제 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빼곡하게 많은데 이거 그냥 시프트 맵에 대한 내용이고요. 시그마라는 걸 특별하게 정의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위에서 있는 그 R과 L의 시퀀스를 추출을 해낸 거고 이 W라는 거는 이제 Z2의 원소인데 이건 그냥 레프트로 시작하는지 라이트로 시작하는지 그것만 이제 정보를 갖게 해줍니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셋은 아니고 그래서 위에서 R하고 L로 나타낸 크로스 섹션들을 이제 정말 이제 심볼릭 다이나미컬 시스템의 내용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이 해서 이제 정의를 해서 음, 정말 이제 이것이 심볼릭 다이나미컬 시스템에서 있는 렉트 시프트에 해당을 하도록 만들어 준 거고요. 근데 이제 방금 전 그림에서 살펴봤듯이 얘를 이제 시프트를 시켜주면 L과 R의 방향이 바뀌죠. 시작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 라이트랑 레프트가 이제 바뀌는 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이제 정의했고 이 시스템 안에 있는 그 시퀀스 원소 하나를 이제 정의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주어지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지오대식이 하이퍼볼릭 플레인 안에 있고요. 이제 그것의 양의 인피니트 방향의 이제 끝점을 이렇게 n1부터 n2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음의 인피니트 방향에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 프랙션하고 이제 잘 연결이 되는 세팅을 이제 진행을 한 거고, 티어럼 B는 이제 방금 위에서 한 정의들이 정말 그 컨티뉴드 그 심볼릭 다이나미컬 시스템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햇이랑 이 R이 정말 이제 시프트 맵으로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커뮤트하다는 내용이 이제 그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코롤러리로서 위에서 이제 정의했던 이제 A의 원소인 지오대식 감마랑 감마 프라임이 이 G가 SL2G인데요. 이 SL2G의 액션 하에서 이제 이퀴벌런트 하다라는 내용이 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시퀀스가 N이랑 M으로 합시다. 이런 두 시퀀스로서 이제 감마랑 감마 프라임을 표기를 한다면 M 이제 얘를 이제 적당하게 시그마를 통해서 이제 시프트를 이제 시켜줬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사실은 제가 음, 표기가 음악 K-1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여기가 이제 0번째, 여기가 -1번째, 여기가 첫 번째라고 하면 이제 이게 이제 같아지면 이제 지오대식으로서 이제 동등하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 저 어떤 심볼릭한 코딩이 지오대식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띠오럼 B의 내용은 저거였고, 네, 그래서 이제 지오대식 플로우의 이제 다이나믹스랑 이제 컨티뉴드 프랙션에 있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사실 이제 가우스 펑션이라고 이름이 붙은 건데요. 이것이 이제 정말 같다, 동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t가 이제 0부터 1 그리고 0부터 1로 가는 그러니까 이 구간 사이에 이제 맵일 때 아까 경모가 이제 잘 설명을 해준 것처럼 이렇게 한번 뒤집고 정수 부분을 이제 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심볼릭 다이내믹스에서는 어떤 시프트로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컨티뉴드 프랙션을 시퀀스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여기 0은 이제 이거 얘는 어떤 원소냐면 이런 원소에 이제 해당을 하는데 얘를 뒤집고 A1을 이제 빼준 형태니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우스 펑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1까지 가고 디스컨티뉴티를 2분의 1에서 갖고 3분의 1에서 갖고 뭐 4분의 1에서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이런 그림이 됩니다.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띠오럼 C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저 가우스 펑션 T가 심볼릭 다이나믹스에서 우리가 다이나미컬 시스템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이 시그마 햇이랑 잘 이제 커뮤트를 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절대값이 1보다 큰 영역을 생각을 하는 W라는 집합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 플러스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시그마가 아까 수열들의 공간이었어요. 시그마가 어떤 이제 수열과 그리고 이제 그 수열이 사실은 이제 컨티뉴드 프랙션이었으니 이거 이퀄 이제 지오대식이었으니까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를 이제 기록을 해주는 이 G2의 이제 원소랑 같이 이제 생각을 하는 형태였고 이 시그마에서 W로 이제 보내는 맵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W가 0이면 이건 이 지오대식이 오른쪽 어딘가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애로 생각을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이제 적어주는 거고 얘는 이제 W가 1인 경우에는 이쪽이죠. 그래서 네, 이렇게 정의를 이제 하게 되면 네, 이 J랑 이제 P 플러스를 이제 합성을 한 게 이 심볼릭 다이나미컬 시스템에서 이제 구간으로 이제 잘 보내주는 이제 맵이 되고요. 그래서 얘네를 통해서 이 시스템이 이제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는 게 C오랑 C입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이거 뒤에 어플리케이션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이것도 되게 지금 버겁게 잘 설명을 못한 것 같긴 한데 약간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의 결론을 내보자면 그 H2 위에서 페리 테셀레이션인 걸 이제 잘 정의를 하고
그 위에서 있는 특별한 이제 크로스 섹션이라는 집합을 또 본 다음에 그 안에서 지오데식들과 그 크로스 섹션들의 만남들을 이제 어떤 시퀀스로 기록하고 그 시퀀스들이 사실은 그 지오데식의 끝점에 해당하는 점에 컨티뉴드 프랙션을 이제 준다거나 하는 내용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퀀스들에서 정의가 되는 이제 심볼릭 다이나미컬 시스템이 정말 컨티뉴드 프랙션에서의 그 시프트 가우스 펑션으로 이제 주어지는 시프트들이랑 같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코레스폰던스들을 얘기를 한 거고 사실은 이제 인베리언트 메저 같은 것들을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어플리케이션 준비하려고 했던 게 이제 가우스 메저라는 것과 이제 지오데식 플로우의 인베리언트 메저들이랑 또 이제 정말 같아서 우리가 이제 그 메저 시스템 안에서 이제 팩터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 이 두 시스템이 메저 관점에서 정말 오고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준비를 못 해왔고 네, 일단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맨 마지막 파트는 형언할 수 없이 에르고티시티를 생각하게 하네요. 네, 맞아요. 이제 마지막엔 정말 이제 어떤 에르고딕 시스템 안에 그러니까 에르고딕 메저가 이제 되죠, 사실. 네, 네, 에르고딕 내용으로 역하게 됩니다. 재밌네요. 어차피 또 2탄도 있을 거고. 다음에는 단위 코레스폰던스로 정말 재밌는 내용을 하도록 하는 걸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뭐 실수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아닌가? 좀 달랐나요? 그, 그 뭐 철학적인 얘기라고 하면서 아, 네, 근데 컨티드, 네, 컨티뉴스 프랙션이 연산을 전혀 어 뭐라 해야 되나? 리스펙트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나요? 컨티뉴스 프랙션끼리 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오데식 플로우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거? 그쪽 내용은 본 적은 없고요. 그게 지오데식 플로우 관점에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산은 생각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정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수 지오데식, 이렇게 가르쳐도 돼요? 그런 게 잘 정의가 될 수 있나? 그러니까 지오데식 플로우가 진짜 조금만 그 끝점을 바꿔주고 해도 엄청 되게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머듈러 서피스 위에서. 연산 같은 거를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잘 보존되는 뭔가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되게 대수학적인 질문이네요. 실수는 완비순서체잖아요. 오늘 한 거는 어, 완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순서 그런, 관계라든지 실수의 순서 관계를 시퀀스의 순서 관계랑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나랑 덧셈 곱셈을 연결 지을 수 있나가 좀 궁금해요. 음, 아직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쪽에서 이제 바라보는 게 뭔가 특정한 이제 수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는 수들의 분포 같은 걸 이제 많이 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매저 내용이 계속 나오고, 근데 그 분포에는 막 어떤 프랙탈 형태로 주어지는 분포도 있고 하니까 뭔가 연산이랑 연결되기는 너무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잘 애당초에 처음부터 이제 연산이랑 연결성이 잘 정의가 되나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아마 앞으로 뭔가 좀 연산에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코멘트들 없으시면 레코딩 여기서 끄겠습니다.